안녕하세요. 병탐정 김원장입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증상이 바로 안면 홍조일 거예요. 열성 홍조라고 부르기도 하고 좀 더 큰 카테고리로 얘기하면은 혈관 운동 증상, 바소모토 심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열성 홍조라는 거는 이 얼굴이나 목, 머리, 가슴 부위에 열감이 훅 달아오르고 여러 방향으로 혹은 전신으로 전파되고 그리고 얼굴도 벌게지면서 낯설 먹은 것 같고 땀이 쭉 나는 그런 증상을 말합니다. 아주 심한 분들은요, 이거와 함께 이제 심계항진도 오고 현기증을 일으키면서 실신까지 나타나기도 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좀 더울 때나 또는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거나 스트레스 받을 때 더욱 자주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죠. 자, 열성 홍조의 빈도는 개인차가 매우 큽니다. 뭐 한 달에 몇 번 안 나타난다 하는 분도 있고 한 시간에 여러 번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증상의 지속 시간은 몇 초 정도에서 1시간 정도로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한 1에서 5분 정도 지속되고 평균 지속 시간은 약 3분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혈관 운동 증상에는 얼굴이 벌게지고 갑자기 덥고 그리고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땀이 쭉 나고 어떤 분들은 떱니다. 오한기가 들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수면에 큰 지장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스트로겐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갱년기 초기의 증상이 가장 심하죠. 갱년기 여성분들이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는 경우는 거의 90% 정도 된다고 돼 있고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하게 불편한 것이 바로 혈관 운동성 장애, 안면 홍조증입니다. 61%에서 나타나고 그 외에 빈도순으로 보면은 건망증이 48%, 심계항진, 근육관절통, 발한, 피부건조감, 빈뇨, 성교통, 요실금 이렇게 폐경이 되면 많은 갱년사분들이 신체적 고통을 받게 됩니다. 통상 1, 2년 정도 지속됐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80%는 1년 이상 지속, 그리고 4분의 1은 5년 이상 지속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면홍조의 증상을 심한 정도를 나눠보면 경증은 이제 열감, 훅 달아오르는 것만 있는 경우고요. 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중등도는 열감과 발한이 있는데 일상생활하는데 뭐 큰 지장은 없어 이런 정도고 아주 심한 경우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합니다. 뭐 잠도 못 자게 되고 낮술 마신 것 같아가지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고 뭐 이런 상황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안면홍조증이 좀 더 많이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 유도폐경, 의인성 폐경, 소술적 폐경. 그러니까 갑자기 난소 기능이 확 떨어져가지고 에스트로겐이 쭉 떨어지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비만, 신체적 활동이 적은 분, 흡연이나 스트레스, 그리고 유전적 소인이 있습니다. 자, 안면 홍조가 생기는 기전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인간은 항온 동물입니다. 즉 36도에서 37도 사이로 체온을 조절하려고 하죠. 이 체온을 조절하는 체온 조절 중추는 시상하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37도 이상으로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은 열을 식히는 방향성으로 가겠죠. 그래서 열을 발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심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혈관이 확장이 되고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안면 홍조증과 발한, 땀이 쭉 나게 되는 거죠. 반대로 36도 이하로 몸이 좀 추운 상태가 됐어요. 그럼 어떻겠어요? 오한이 듭니다. 몸을 막 덜덜덜 떨죠. 이 근육이 퍼르르 떨면서 열을 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대사의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갑상선 호르몬이거든요. 얘 분비가 많아지고 대사율이 증가되고 그리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갱년기 때 안면 홍조가 오는 기전. 자, 아직 기전이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스트로겐 감소에 의해서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중추에 기능 장애가 발생하는 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열성 홍조를 경험하는 여성의 경우에 낮아진 에스트로겐이 신경 전달 물질들의 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이것에 의해서 기준 체온점이 낮게 재조정됩니다. 즉 리셋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열성 홍조 증상이 없는 여성에 비해서 온도 평형 구역, 서머 뉴트럴 존이 좁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 조절 중추는 몸이 실제로 36에서 37도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열이 많다, 열이 적다라고 잘못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열성 홍조든 아니면 오한이든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좁아진 온도 평행 구역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홍조나 발한으로 열을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오한을 통해서 열을 올리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열성 홍조가 발생되기 약 15분 전쯤에 중심 체온이 약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열을 발산하기 위해서 홍조증과 발한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시상하부의 온도 조절 기능에 관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노에피네프린, 그리고
세로토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이것들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들이 올라가게 되면서 이것이 시상하부의 세로토닌 수용체 상향 조절을 일으켜가지고 기준 체온점 리셋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기준 체온점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기전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혈관 운동성이 심해지면 단순히 그냥 불편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이 논문을 보시면 비만, 대사증후군, 당뇨, 심혈관 질환, 비알코올성 지방간, 골다공증과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선은 열성홍조가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막 불안하고 흥분하고 스트레스 받고 더운 날씨나 갑자기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거나 매운 음식 먹었을 때 또는 뜨거운 음료, 술 마실 때 더 쉽게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을 피하시고 외부에서 빠르게 열시키는 것, 딴 거 없고 부채질하는 거고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역시 호르몬 제제 투여인데 이것을 사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SSRI, SNRA 즉 항우울제를 드시거나 가바펜틴, 가바 수용체에 작동해서 클로라이드라고 하는 염소 이온을 넣어서 사람의 감정이나 무드를 좀 캠다운 시키는 그런 제제들이 있거든요. 이런 제제들을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까운 단골 산부인과에 가셔서 필요한 상담을 받으시고 이런 조치를 취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안면홍조가 에스트로겐만으로는 좀 해석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어요. 첫째는 에스트로겐 수치가 낮다고 해가지고 안면홍조의 빈도나 강도가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안면홍조가 1, 2년 후면은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폐경 상태에서 낮은 에스트로겐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폐경기 초기에 더 심한 거는 에스트로겐이 낮은 게 문제가 아니라 급격히 떨어지는 것에 더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즘 대두되는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황체 형성 호르몬과 열성홍조와 관련이 많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그래프에서처럼 황체 형성 호르몬이 뚝 떨어지면 안면홍조가 바로 일어나고요. 그리고 나서 황체 형성 호르몬이 증가하는 그런 패턴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에는 뇌 수체에서 분비되는 황체 형성 호르몬 위쪽에 또 하나의 조절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GnRH라고 하는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황체 형성 호르몬과 난포 자극 호르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을 또 조절하는 큰형님 같은 애들이 있어요. 바로 캔디뉴론입니다. 이 캔디뉴론이 요즘 시상하부에서 나오는 GnRH의 분비를 조절하는 조절점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연구가 매우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안면홍조에 대한 좋은 치료제도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에스트로겐, 난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 때문에 안면홍조가 일어난 게 아니라 그 위에 뇌하수체의 황체 형성 호르몬, 또 그 위에 시상하부의 GnRH, 그리고 그 위에 궁상에게 존재하는 그 캔디뉴론, 그 캔디뉴론은 또 뭐에 영향을 받을까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나를 자극시키는 많은 뉴로트랜스미터, 신경 전달 물질들에 영향을 받고 이 신경 전달 물질들은 뭐에 영향을 받느냐? 나한테 들어오는 모든 오욕칠정이 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뭐 세로토닌, 노에피네프린, 엔돌핀, 가바, 글루타민, 뭐 도파민 이런 것들이 다 신경 전달 물질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저 밑에서부터 일하고 있는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또 안드로젠 같은 우리 실제 액션을 하는 그룹들로부터 보고도 받는 게 바로 캔디뉴론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방식으로 안면홍조가 발생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많은 갱년기 여성분들 안면홍조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피곤하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일은 뭐다? 단골로 다니시는 산부인과에 방문하셔서 원장님하고 상담을 하십시오. 그럼 좋은 방법을 제시해 줄 겁니다. 이상 병탐정 김원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